멈추세요. 오늘 아침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확인해 보세요. 엄지손톱을 눌렀다가 놓으세요. 분홍빛이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초 이상 걸린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제가 아침 혈당 위기라고 부르는 것에 첫 번째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이며 지난 28년 동안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대사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당뇨병과 당뇨 전 단계 환자 3,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73살이고 여전히 일주일에 6일 환자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서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67살 이 여사님이 아침 6시 45분에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아침 산책을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30분 후 돌아오셨을 때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400여 20까지 치솟았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나중에 제게 말하길 남편분이 10분만 더 늦게 오셨다면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전날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상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뇨병에 대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당뇨병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간, 당신의 몸이 이 조용한 공격에 가장 취약한 시간은 바로 잠에서 깨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한국에서는 매일 430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습니다. 3분마다 1명꼴입니다. 하지만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린 50세 이상 사람들의 82%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공복 혈당 검사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2년입니다. 이 질병이 당신을 기습할 수 있는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다. 이제 당신의 아침 일과를 생각해 보세요. 일어납니다. 휴대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로 가십니다. 커피를 만들거나 텔레비전을 켤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하러 앉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4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 몸의 인슐린 조절 능력을 파괴하는 패턴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대부분의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이 무시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50세 이상 환자들의 기상 후 첫 60분을 연구했습니다. 혈당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추적했습니다. 다양한 활동 순서를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당뇨병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열리고 약 55분 후에 닫힙니다. 이 시간대 동안 췌장은 제가 재설정 상태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루 종일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몸을 훈련시키거나 실패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유전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황금 시간대 동안 몸의 자연스러운 인슐린 조절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동작 순서와 타이밍 패턴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건대 제가 가르쳐 드릴 내용은 기존 의학 조언에서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제가 오늘 나눌 정확한 일과를 따르신다면 당신의 몸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포가 30년 전처럼 인슐린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했던 72살 환자에게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약물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의사가 말했던 환자들에게서도 효과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멈추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생명이나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이며 지난 28년 동안 제 모든 경력을 단 하나의 사명에 바쳤습니다. 당뇨병이 가족을 파괴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일하고 있으며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절박하게 답을 찾아 저를 찾아온 환자 3,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식단도 관리했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혈당 수치는 한 달 한 달 계속 높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50세 이상의 수백만 명이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믿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손주들과 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췌장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쓰러지거나 발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되거나 시력이 영구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하는 날까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고 느꼈습니까?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했습니까? 손이나 발의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치유되는데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몸이 포도당을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함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처음 왔을 때 72살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오셨는데 딸이 억지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를 먹었습니다. 단 것과 튀긴 음식을 피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조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혈당이 118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일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즉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6시 20분에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7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와 야채국과 생선찜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권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혈당이 왜 오르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이 씨는 아침 일과에서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고 이 실수들이 매일 그도 모르게 인슐린 민감도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진료실을 찾는 50세 이상의 거의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3가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비극은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준 의학 조언은 매일 아침 우리 몸이 주는 가장 강력한 기회의 창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저는 이 창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눈을 뜬 후 첫 60분 동안 일어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24시간 동안 우리 몸이 포도당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창을 놓치면 하루 종일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창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물 없이, 극단적인 식단 없이, 힘든 운동 프로그램 없이 자동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오류가 조용히 여러분의 췌장을 세포 단위로 파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모르고 이것을 해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아침 일과를 분석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고 내분비학 분야에서 28년을 보낸 저조차도 그 결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실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늦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제가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깨어난 후 첫 20분 이내에 47% 급증합니다. 간은 즉시 저장된 포도당을 혈류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면, 천천히 화장실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하러 앉으면 황금 시간 창을 놓친 것입니다. 그 포도당 급증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근육은 여전히 휴면 상태입니다. 세포는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모든 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서 순환하며 동맥벽을 두드리고 지친 췌장이 긴급 인슐린을 펌프질하도록 강요합니다. 아침마다, 해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밤에 디저트로가 아니라 새벽에 정적으로 시작됩니다. 강남구에 사는 63세의 이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복 혈당이 132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먹지 않는데 왜 수치가 계속 오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일어난 후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녀는 침대에 누워 15분 동안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을 사용한 다음 부엌 식탁에 앉아 통곡물 쌀과 채소로 조심스럽게 아침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순서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정확한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세포에는 일어나자마자 열리고 45분 이내에 닫히는 특별한 인슐린 민감성 창이 있습니다. 이 창 동안 근육은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보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창 동안 근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포도당 급증이 시스템을 손상시키기 전에 그것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순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눈을 뜬 후 3분 이내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에, 무엇이든 마시기 전에 가장 큰 근육군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는 운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불안정한 혈당을 가진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저는 근육이 포도당 문을 열도록 신호를 보내는 정확한 순서에 특정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함께 누르고 20초 동안 적당한 압력으로 밀어줍니다. 이것은 가슴과 팔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여전히 누워서 무릎을 함께 누르고 20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것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서서 정확히 60초 동안 제자리에서 부드럽게 행진합니다. 초당 한 걸음보다 빠르지 않게. 이 전체 순서는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2분 동안 신체 근육량의 60% 이상을 활성화했습니다. 아침 포도당 급증을 위한 수천 개의 수신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화장실로 이동하고 부엌으로 걸어갈 때 근육이 깨어나고 배고픕니다. 시스템에 넘쳐나는 포도당이 혈류의 혼란을 일으키는 대신 근육 조직으로 흡수됩니다. 이 여사는 2주 동안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순서를 따랐습니다. 단 2주입니다. 그녀의 공복 혈당은 108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 몇 주 후에는 94가 되었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일정. 오직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동작의 시간과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제 이 2주간의 아침 루틴에서 세 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처음 두 단계를 완벽하게 해도 이 세 번째 요소를 무시하면 인슐린 민감도는 지금 상태 그대로 멈춰 있게 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아침 식사 시간에 대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제가 대사 활성화 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어난 후 23분부터 45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닙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가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하는 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그날 하루 동안 혈당 조절 개선의 가능성을 전부 잃게 됩니다. 이 시간대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제된 저항 운동을 3번 반복합니다. 제가 운동이라고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십시오. 걷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제된 저항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운동은 아침에 코르티솔을 너무 빨리 올려서 실제로는 다음 6시간 동안 인슐린 민감도를 차단합니다. 걷기는 근육세포의 GLUT4 수송체를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계적 자극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통제된 저항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 근처에 서십시오. 3가지 동작만 할 것입니다. 첫째, 어깨 높이로 벽에 양손을 대십시오. 몸이 부드러운 각도를 이룰 때까지 뒤로 물러서십시오. 넷을 세면서 천천히 가슴을 벽 쪽으로 내리십시오. 넷을 세면서 다시 밀어 올리십시오. 이것을 8번 하십시오. 6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닙니다. 8번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확한 양의 근육 섬유 동원을 만듭니다. 2번째 동작입니다.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으십시오. 셋을 세면서 발끝으로 일어서십시오. 셋을 세면서 내려오십시오. 이것을 12번 하십시오. 이것은 종아리 근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종아리는 하체에서 인슐린 민감성, 근육 섬유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 섬유들이 이 특정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수축하면 다음 14시간 동안 인슐린 분비 패턴을 개선하는 신호를 췌장에 보냅니다. 3번째 동작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으십시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십시오. 천천히 다시 앉으십시오. 이것을 6번 하십시오. 이 단 하나의 동작이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간단한 운동보다 더 많은 근육량을 활성화시킵니다. 대퇴사두근, 둥근, 코어 안정근들이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대사 활성화 창 동안 이렇게 많은 근육량을 활성화시키면 기본적으로 몸의 포도당 처리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이 씨라는 환자와 함께 일하면서 이 특정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71세였고 8년 동안 당뇨병 전 단계였으며 공복 혈당이 130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식단 변화, 저녁 산책, 약물 치료. 그 수치를 낮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22분 순서,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수행하는 이 3번째 단계를 가르쳤습니다. 9일 만에 그녀의 공복 혈당은 114로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104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몸이 자신의 말을 듣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간단한 생물학입니다. 일주기 리듬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 시간을 조절합니다. 일어난 후 23분에서 45분 사이에 그 문들은 활짝 열려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통제된 저항 운동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것은 근육에게 에너지 섭취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췌장에게 인슐린 출력을 조정하라고 말합니다. 전체 대사 시스템을 동기화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아침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그런 활동들도 가치가 있지만 이 특정한 생물학적 반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인 치유의 또 다른 하루를 잃게 됩니다. 이제 아침 루틴의 4번째 핵심 요소에 도달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것은 바로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 단계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곳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아침 식사 시간과 음식 선택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일어난 후 정확히 45분 후에 일어납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일어난 후 약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정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은 자연스럽고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나도록 돕고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당뇨병 예방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 정점이 완료되기 전에 너무 일찍 먹으면 코르티솔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서로 싸웁니다. 결과는 세포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8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아침 혈당 모니터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어난 후 20분 이내에 아침을 먹은 환자들은 3시간 이상 높게 유지되는 혈당 급증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45분을 기다린 환자들은 극적으로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포도당 곡선은 위험한 산이 아니라 부드러운 언덕이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무엇을 먹어야지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순서로 정확히 3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곤의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췌장에서 혈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상곤의 물은 위벽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고 장이 영양소 흡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둘째, 발효 채소 작은 그릇 하나를 드십시오. 제 클리닉에서는 김치를 권장하지만 자연 발효된 어떤 채소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식품에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즉시 장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단세 지방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 단세 지방산성 물질이 직접적으로 근육세포의 인슐린 반응을 개선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씨 환자분이 공복 혈당 수치 128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식단은 전혀 바꾸지 않고 기상 후 정확히 45분 후에 발효채소 한 작은 그릇만 추가했습니다.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03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에는 98이 되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셋째,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양은 주먹 크기 정도면 됩니다. 좋은 선택은 삶은 계란 2개, 손바닥 크기의 생선구이 또는 두부 반 모입니다.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인크레틴은 췌장에 포도당이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인슐린 생성세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췌장이 준비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보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밥이나 빵을 먼저 먹습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지 않고 탄수화물이 혈류로 들어가는 순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췌장이 당황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혈당이 높아졌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수년간 매일 아침 반복되면 췌장세포가 지쳐버립니다.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택시기사 초혜 씨가 정확히 이 순서를 14일간 따라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혈당이 192였습니다. 위험한 수치입니다. 14일간 단백질을 먼저 먹고 채소를 먹고 그 다음 소량의 밥을 먹었더니 2시간 후 혈당이 136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식사의 최적 시간은 기상 후 45분에서 60분 사이입니다. 75분 이상 기다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오히려 기본 혈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5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고하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앞에 4단계를 올바르게 했던 모든 것을 망치는 보이지 않는 실수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5번째 단계는 루틴을 시작한 지 정확히 9분 후에 일어납니다. 8분도 아니고 10분도 아닌 9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몸이 인슐린 민감성 창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8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간 간격에서 혈당 반응을 측정했는데 데이터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9분 시점이 세포들이 신호를 간절히 기다리는 때입니다. 세포들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할지 에너지로 태울지 지시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해야 할 것은 손바닥 압박 동작입니다. 양손 바닥을 배꼽 아래 2손가락 너비 지점의 아랫배에 평평하게 댑니다. 숨을 내쉬면서 정확히 6초 동안 부드럽게 안쪽으로 누릅니다. 4초 동안 놓습니다. 이 주기를 쉬지 않고 10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이 특정 압박은 태양신경총 네트워크를 통해 췌장 신경 경로를 자극합니다. 인슐린 민감성 창이 열려 있는 동안 이 위치에 리드미컬한 압박을 가하면 췌장의 베타 세포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수동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최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 132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범위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3개를 잃은 언니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정확히 이 손바닥 압박 기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9분 시점에 성실하게 2주간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다시 왔을 때 공복 혈당이 114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제, 제한적인 식단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이런 간단한 압박 기법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바닥 압박은 2번째 단계에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4번째 단계에서 발목 가부 회전 운동을 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몸은 반응의 연쇄작용입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고 이 단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9분의 창은 빠르게 닫힙니다. 10분이나 11분까지 기다리면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기본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기회는 내일 아침까지 사라집니다. 제가 본 환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더 세게 누를수록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과도한 압박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해서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인슐린 민감성의 적입니다. 스스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압박은 안쪽으로 부드럽게 밀려드는 파도 같아야 하지 강하게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잠든 사람을 깨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격렬하게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럽지만 지속적으로 만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눌러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박 씨 환자는 첫 주에 이 단계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완벽하게 했지만 손바닥 압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9분 창에서 췌장 경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루틴의 60%만 완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손바닥 압박을 추가했습니다. 아침 혈당 수치가 평균 1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 추가로 18포인트나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경첩입니다. 9분입니다. 7회 반복입니다. 6초 숨 내쉬기입니다. 잊지 마세요. 췌장이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아침 루틴의 6번째 핵심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 상황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이 실수가 수천 명의 결과를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순서를 따르지만 하루 종일 혈당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저지릅니다. 바로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음료에 관한 것입니다. 첫 식사가 아닙니다. 눈을 뜬 후 15분 이내에 입술에 닿는 첫 번째 액체를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8년 동안 저는 표준 의학 조언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전 단계 수치가 악화되는 환자들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들은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들의 정확한 아침 루틴에 대해 분단위 일정까지 세세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숨겨진 방해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72%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18%는 일어난 지 5분 이내에 뜨거운 커피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전고까지 지속되는 인슐린 저항성 연쇄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후 처음 15분 동안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췌장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소화효소는 아직 휴면 상태입니다. 천은 하루 중 가장 낮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 잠자고 있는 시스템에 얼음처럼 찬물을 부으면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됩니다. 신진대사는 실제로 느려져서 온도 충격으로부터 핵심 장기를 보호하려 합니다. 부드럽게 깨어나 혈당 조절을 준비해야 할 췌장은 대신 이 차가운 침입에 대처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강남에 사는 63세 초의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공복 혈당이 맹12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40분씩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신진대사를 높인다고 텔레비전 의사가 말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한 컵을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온도 방법으로 바꾼 지 일주일 만에 그녀의 아침 수치는 98로 떨어졌습니다. 2주 이내에 일관되게 93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매일 밤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이 담긴 보온병을 두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다는 것은 청화 같은 온도, 약 37도를 의미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완전히 일어나 앉기도 전에 새 모금을 작게 마시세요. 벌컥벌컥이 아닙니다. 작은 모금입니다. 이것은 총 약 40ml입니다. 아직 온몸에 수분을 공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 시스템에 부드러운 기상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앞서 설명한 호흡 순서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전히 일어서기 전에 같은 미지근한 물을 100ml 더 마시세요. 이 두 번째 음료는 천천히 최소 2분에 걸쳐 마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미지근한 온도가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와 일치합니다. 췌장은 온도 조절에 에너지를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하루를 위한 인슐린 반응 시스템 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량은 소화효소를 위한 부드러운 알람 시계처럼 작용합니다. 5분 후에 두 번째 많은 양은 충격 없이 전체 신진대사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이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환자들은 아무것도 먹기 전인데도 30분 이내에 평균 23포인트의 혈당 급등을 보였습니다. 미지근한 물 방법을 따르는 환자들은 급등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혈당 수치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와 아침 첫 액체의 온도와 시기가 하루 전체가 신진대사적으로 안정적일지 혼란스러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당뇨병 악몽에서 구한 정확한 순서입니다. 순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1단계는 눈을 뜨는 순간 시작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정확히 90초 동안 발목 펌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몸에서 멀리 가리킨 다음 정강이 쪽으로 다시 구부리세요. 20회 반복합니다. 이 한 가지 동작이 종아리의 가자미근을 활성화시키는데 연구자들은 이것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은 췌장이 깨어나기도 전에 혈당 흡수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고 인슐린 시스템이 혼란에 빠져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혈당 처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부드러운 경고를 몸에 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일어선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정확히 물 한 잔을 미지근하게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빈속에 찬물이 들어가면 코르티솔 급등이 일어나고 코르티솔은 인슐린의 최악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200ml가 필요한데 이것은 표준 컵 하나 정도입니다. 이 물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레몬도 꿀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순수한 물은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방해하는 밤새 쌓인 독소를 가니 배출하기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3단계는 일어난 후 1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정확히 2분 동안 벽 팔굽혀펴기를 할 것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어깨 높이에서 손바닥을 벽에 평평하게 대고 몸이 각도를 이루도록 뒤로 물러서서 벽에서 몸을 밀어낸 다음 돌아옵니다. 멈추지 않고 2분 내내 천천히 하세요. 여기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혈당 진공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8시간의 수면 후 근육이 수축하면 인슐린 없이도 혈류에서 혈당을 필사적으로 빨아들이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이것이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을 비밀입니다. 4단계는 가장 직관에 반하는 것인데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기상 후 정확히 45분을 기다린 다음에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즉시 해야 한다고 들어온 모든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을 압니다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새벽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일으키는데 이는 기상 시 혈당을 높이는 자연스러운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의 급증입니다. 이 급증 시기에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이러한 호르몬과 싸우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45분을 기다리십시오. 급증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그러면 인슐린이 몸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5번째 단계는 그 45분이 끝났을 때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첫 음식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포함해야 하며 절대 단순 탄수화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 달걀 하나와 찐 브로콜리 반 컵이 완벽합니다. 또는 오이 슬라이스에 무가당 땅콩버터 2스푼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췌장에 인슐린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분비하라고 알려줍니다. 섬유질은 포도당 급증을 방지합니다. 이 조합은 14일 이내에 인슐린 반응 패턴을 재훈련시킵니다. 이 5가지 단계를 2주 동안 매일 아침 정확한 순서대로 실행하십시오. 강남의 72세 초의 씨는 제가 그의 공복 혈당이 118이라고 말씀드린 후 이 루틴을 실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뇨병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4일 후 그의 수치는 94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루 나머지 시간 동안 같은 식단, 같은 활동 수준, 같은 스트레스였습니다. 단지 이 아침 순서만 지켰을 뿐입니다. 3가지 특정 징후를 발견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오전 10시경의 중간 아침 에너지 저하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점심시간까지 더 이상 미친 듯이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혈압을 확인하면 수치가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슐린 민감성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진대사 리듬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2주 후에
가끔 하루를 놓쳐도 몸은 이 패턴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14일 연속으로 완벽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해야 합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용한 살인자를 예방할 힘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이미 손상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에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2주 루틴을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내일입니까? 아니면 다음 월요일입니까? 여러분의 다짐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지혜를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5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예방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들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 간단한 아침 순서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